안녕하세요. 5년 전에 이혼하고 새로운 사람과 결혼해서 지금은 아기를 가지려고 준비 중인 곧 있으면 40이 되는 남성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보면 퐁퐁남 설거지남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제가 첫 결혼을 했을 때는 그런 말이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퐁퐁남이었고 설거지 담당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대다수의 여자분들을 혐오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저처럼 여자를 잘 모르는 남성분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전형적인 공대생 출신입니다. 초봉도 남들보다는 좀 높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봉 1억 조금 넘습니다. 학창시절 여자를 몇 명 만나보기는 했지만 그때는 연애보다는 공부가 우선이어서 깊게 만나보지를 않았습니다. 첫 결혼 전 만난 여성분과 처음 관계를 했었는데 몇 개월 만나다가 성격 차이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친한 친구의 여자친구 소개로 전철을 만났습니다. 친한 친구의 여자친구가 다니는 필라테스 강사인데 얼굴도 예쁘고 몸도 좋다고 해서 사진을 보니 너무나 예뻐서 제가 소개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전철을 처음 만날 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굴도 얼굴이지만 균형 잡힌 볼륨이 남자라면 누구나 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가 되지만 정말 외모로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여자 중에 최고였습니다. 필라테스 강사를 해서 그런지 말도 예쁘게 잘했습니다. 대화를 나눠볼수록 끌렸고 저는 그때부터 구애를 했고 적극적인 구애 끝에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전 아내는 저 만나기 전에 진지한 연애를 한 적이 없고 또 밖에 잘 나가지 않는 집순이라고 했습니다. 직업 특성상 늦게 끝나는 날이 많았는데 끝나고 보려고 해도 평일에는 바로 집에 간다며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연락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평일에는 집에 간다. 집에 도착했다. 이제 잔다. 잘 자라. 이 정도가 연락의 끝이었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비교적 전화나 연락이 잘 됐기 때문에 애는 탔지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주로 주말에 만났습니다. 제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가거나 저의 집에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결혼 때까지 전 아내의 자취방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빚을 지고 필라테스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데이트 비용은 거의 제가 100% 부담했습니다. 연애 때 받은 선물이 제 생일에 20만원 전후의 셔츠 한 벌이었고 각종 기념일, 크리스마스 선물에는 편지만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저의 집도 어느 정도 살고 제 연봉도 비교적 높았기 때문에 금전적인 것에 대한 서운함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손편지를 써주는 전 아내가 예쁘게 보였습니다. 평일에는 못 보고 주말에도 전 아내가 일이 있을 때는 못 보는 경우가 있어서 한 달에 2번 정도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때는 전 아내를 너무 사랑했고 결혼을 하면 매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사귄 지 1년 정도 됐을 때 청혼을 했습니다. 오빠 나도 오빠를 좋아하지만 나는 결혼 생활은 준비되었을 때 하고 싶어. 결혼은 현실이니까 오빠 결혼 준비는 된 거야. 저는 서울 근교의 20평 후반대의 제 명의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할 거고 제 연봉과 그동안 모은 돈 그리고 부모님의 노후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습니다. 전 아내는 흡족한 미소를 보이며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과정에서 전 아내는 아파트 공동명의와 경제권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저는 경제권은 줄 수 있지만 아파트 공동명의는 안 된다고 하자 며칠 연락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달래려고 공동명의는 결혼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다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몇 개월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전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빠 요즘 고객들도 많이 떨어지고 나도 일하고 오면 집안일 하는 것도 힘든 것 같아. 우리 어차피 아이 가져야 하는데 나 일 그만두고 몸 관리하면서 아기 가질 준비하면 안 될까? 맞벌이 하니까 집도 너무 더럽고 오빠 아침도 못 챙겨주는데 일 그만두고 집안일도 하면서 아기 가질 준비할게. 전 아내가 힘들다 하기도 하고
저도 아침밥 얻어먹는 게 꿈이었기도 하고 아기도 슬슬 가져야 하니 그러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아침도 차려주고 집도 깨끗하고 저녁도 차려주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아침은 시리얼이나 모닝빵으로 바뀌었고 집은 조금씩 더러워졌고 저녁도 밀키트나 배달음식이었습니다. 집이 좀 더럽다고 하자 집안일은 해도 끝이 없다며 스트레스 받지 않게 잔소리하지 말라고 화를 내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전 아내는 아이를 갖자고 했지만 관계 때마다 저에게 피임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 아이 낳기로 했는데 이제 슬슬 피임 없이 해야 하지 않을까? 오빠 내가 생각해봤는데 주위를 보니까 나이 낳고 키우면서 부부들이 많이 싸우는 것 같아. 그냥 우리 딩크족으로 살면서 연애하듯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나 아이 낳기도 무서워서 안 낳을래. 아이를 안 낳을 생각이었으면 결혼하기 전에 얘기했어야지. 우리 부모님 아이 기다리는 거 몰라? 왜 화를 내? 결혼 전에는 낳으려고 했는데 막상 낳으려니 무섭고 키우기도 벅찰 것 같은데 어떻게 해? 내가 애 낳는 기계야. 애 낳으려고 나랑 결혼한 거야. 그리고 아기를 낳고 안 낳고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지 왜 시부모님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나는 아이 안 낳고 딩크족으로 살 거니깐 그렇게 알아. 결혼 전에는 아이를 갖는다 했고 아이를 갖기 위해 일까지 그만뒀는데 갑자기 아이를 안 낳는다니 황당했습니다. 게다가 딩크족으로 산다면서 일은 안 하고 집안일만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이를 가지려 노력하던지 아이를 안 가지려면 다시 일을 하자고 해도 아이도 안 갖고 일도 하지 않을 거라며 화를 내고 관계도 거부하고 그렇게 몇 달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 아내가 말을 하더군요. 오빠 나 아이 낳기 정말 무섭고 싫은데 오빠랑 시부모님이 원하면 아이 가져보려 노력해볼게. 오빠 나도 오빠를 좋아하지만 나는 결혼 생활은 준비되었을 때 하고 싶어. 결혼은 현실이니까 오빠 결혼 준비는 된 거야. 저는 서울 근교의 20평 후반대의 제 명의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할 거고 제 연봉과 그동안 모은 돈 그리고 부모님의 노후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습니다. 전 아내는 흡족한 미소를 보이며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과정에서 전 아내는 아파트 공동명의와 경제권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저는 경제권은 줄 수 있지만 아파트 공동명의는 안 된다고 하자 며칠 연락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달래려고 공동명의는 결혼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다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몇 개월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전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빠 요즘 고객들도 많이 떨어지고 나도 일하고 오면 집안일 하는 것도 힘든 것 같아. 우리 어차피 아이 가져야 하는데 나 일 그만두고 몸 관리하면서 아기 가질 준비하면 안 될까? 맞벌이 하니까 집도 너무 더럽고 오빠 아침도 못 챙겨주는데 일 그만두고 집안일도 하면서 아기 가질 준비할게. 전 아내가 힘들다 하기도 하고 저도 아침밥 얻어먹는 게 꿈이었기도 하고 아기도 슬슬 가져야 하니 그러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아침도 차려주고 집도 깨끗하고 저녁도 차려주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아침은 시리얼이나 모닝빵으로 바뀌었고 집은 조금씩 더러워졌고 저녁도 밀키트나 배달음식이었습니다. 집이 좀 더럽다고 하자 집안일은 해도 끝이 없다며 스트레스 받지 않게 잔소리하지 말라고 화를 내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전 아내는 아이를 갖자고 했지만 관계 때마다 저에게 피임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 아이 낳기로 했는데 이제 슬슬 피임 없이 해야 하지 않을까? 오빠 내가 생각해봤는데 주위를 보니까 나이 낳고 키우면서 부부들이 많이 싸우는 것 같아. 그냥 우리 딩크족으로 살면서 연애하듯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나 아이 낳기도 무서워서 안 낳을래. 아이를 안 낳을 생각이었으면 결혼하기 전에 얘기했어야지. 우리 부모님 아이 기다리는 거 몰라? 왜 화를 내? 결혼 전에는 낳으려고 했는데 막상 낳으려니 무섭고 키우기도 벅찰 것 같은데 어떻게 해? 내가 애 낳는 기계야. 애 낳으려고 나랑 결혼한 거야.
그리고 아기를 낳고 안 낳고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지 왜 시부모님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나는 아이 안 낳고 딩크족으로 살 거니깐 그렇게 알아. 결혼 전에는 아이를 갖는다 했고 아이를 갖기 위해 일까지 그만뒀는데 갑자기 아이를 안 낳는다니 황당했습니다. 게다가 딩크족으로 산다면서 일은 안 하고 집안일만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이를 가지려 노력하던지 아이를 안 가지려면 다시 일을 하자고 해도 아이도 안 갖고 일도 하지 않을 거라며 화를 내고 관계도 거부하고 그렇게 몇 달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 아내가 말을 하더군요. 오빠 나 아이 낳기 정말 무섭고 싫은데 오빠랑 시부모님이 원하면 아이 가져보려 노력해볼게. 나도 노력하는 만큼 오빠도 나한테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 진짜? 그럼 지연이가 노력하는데 나도 노력해야지. 나는 뭘 노력하면 좋을까? 오빠 결혼하고 나서 아파트 공동명의에 바꿔준다더니 안 바꿔주고 있잖아. 결혼 전 오빠 한 얘기도 실천을 안 하는데 아기 낳으면 더 잘해주겠다는 말 믿음이 안 가. 공동명의 해주면 피임 안 하고 아기 갖도록 노력해볼게. 결혼 전에도 공동명의는 결혼 후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지만 해준다고는 안 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차피 가족인데 그냥 공동명의 해주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서 공동명의를 해줬습니다. 공동명의 증서를 가져다 준 날 처음으로 아기를 갖기 위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을 여러 번 가졌음에도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이상했어요. 전 아내에게 병원에 같이 가보자고 했지만 전 아내는 원래 가지려고 하면 잘 안 생긴다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다 주말에 빨래를 개다가 서랍에 약봉지가 있길래 열어봤더니 여성용 피임약이 있었습니다. 저를 속이고 피임을 한 거 보니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아이 갖자고 하더니 피임한 거야. 왜 남의 서랍을 뒤지고 그래. 처음에는 피임 안 했는데 생각해보니 아이는 안 낳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피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화도 내보고 구슬리기도 했지만 아내는 절대 아이도 안 갖고 일도 안 하겠다며 그 후로는 함께 시간 갖는 것 그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몇 달간 냉전 상태였고 각방도 썼습니다. 일도 안 해, 집안일도 안 해, 아이도 안 가져. 도대체 전 아내가 뭐하고 사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방에서 아내가 자고 있을 때 잠긴 문을 따고 들어가 아내 핸드폰을 훔쳐봤습니다. 아내는 잠기가 어두운 편이라 몰래 지문을 찍어서 거실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보자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많은 남자들과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진첩에는 술자리 사진, 딴 남자와 뽀뽀를 하는 사진, 차마 입에도 담기 역겨운 더러운 영상도 있더군요. 게다가 거기에는 흑인도 있었습니다. 일일이 사진 찍기도 힘들어서 우선 제 핸드폰으로 영상 촬영으로 카톡, 메시지, 사진, 영상, 그리고 나중에 상간남 소송을 위해서 전화 목록에 있는 남자들 전화번호도 다 찍었습니다. 우선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전 아내에게는 갑자기 출장이 생겼다 하고 며칠간 휴가를 냈습니다. 분명 그때 전 아내는 웬 기회냐 하고 다른 남자들을 만났겠지만 그동안 어차피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고 다닌 거 상관없다는 마인드였습니다. 어차피 이혼할 거니깐요. 많은 카톡 내용을 보는 데만 몇 시간을 걸렸습니다. 그리고 친구 아는 형이 이혼 전문 변호사라 찾아갔습니다. 이혼은 당연한 거고 상간소송도 진행해야 하고 아무래도 재산 분할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아내에게 준 제 카드 내역 다 뽑고 분실 처리하고 재발급 받았습니다. 통장 내역도 뽑았는데 월급날마다 전액을 뽑아가서 잔액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아파트는 결혼 전 부모님께 증여로 받은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남들 별로 전화번호, 카톡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전 아내가 유부녀인 걸 몰랐다면 상간소송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 아내가 관계를 했다는 카톡 내용과 사진이 있는 사람이 총 5명이었는데 그 중에 4명은
남편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상간남 소송이 되고 한 명은 그런 내용이 없어서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이 마무리되는데 1년 남짓 소요됐습니다. 변호사가 말한 대로 한 명은 유부녀인 거 몰랐다고 기각됐고 3명한테는 위자료 받았습니다. 전 아내에게도 위자료 받았습니다. 아파트는 결혼 전 구매했는데도 전 아내의 기여도 10% 인정해 주더라고요. 거의 위자료랑 아파트 기여도랑 해서 퉁쳤네요. 아무리 졸라도 아파트 공동명의 안 해줄 걸 그랬습니다. 그래도 퐁퐁남으로 계속 사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일찍 알고 끝낼 수 있었던 거에 만족합니다. 이혼 마무리되고 얼마 있다가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아내는 정말 성실하고 진솔한 사람입니다. 살림도 잘해서 아침밥도 맨날 먹고 다니고 있네요. 전 아내의 막장 같은 바람 때문에 초기에는 의심도 했지만 올바르고 성실한 정말 정직한 사람입니다. 바라는 아기도 얼른 생겨서 더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네요. 여자 얼굴 많이 보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저처럼 퐁퐁남 될 수 있습니다. 여자는 외모도 중요하지만 조신한 여자가 최고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